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선 폭우 수준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다행이긴 한데 비가 좀 잦아들었죠. 하지만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 예보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전 세계 경제 상황 다루고 있습니다. 베이징 봉쇄 공포다. 지금 상하이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화값 덮쳤다.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은 지금 긴축에 들어갔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수치로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값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요, 상하이 증시도 5% 곤두박질 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시죠. 지금 국회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상황을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 이거 관련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간접적으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중재안 잘 됐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좀 더 보죠. 여야 합의가 있은지 사흘 만에 전국이 급냉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재논의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요, 이거 파기다. 뭐 파기 정확하게 확정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될 인물, 그리고 대통령을 마치고 떠난 인물, 이와 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청문회 1번 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어제 열리긴 열렸습니다만은요, 문만 열어놓고 금방 다시 닫았습니다. 선서도 못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했죠. 그리고 3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듯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보죠. 프랑스 대선 결과가 나왔죠. 뭐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만 이 두 인물이 경쟁을 했습니다. 마크롱 재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르펜의 극우 바람이 거셌다. 마크롱과 르펜 이렇게 경쟁한 인물이고요. 좀 더 보죠. 결선 투표를 했는데 마크롱 59%, 르펜 41%입니다. 그러니까 41%를 얻었다는 건 만만치 않은 득표를 거뒀다는 거죠. 프랑스 고물가 그리고 정년 연장 등 난제가 지금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차기 대선에서는 극우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험대에 오른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부패 완판 이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뭐 기자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검찰총장 사퇴할 때 그런 발언 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지안이죠.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법안의 중지안에 대해서 검수덜박이라는 표현도 쓰죠. 뭐 박탈을 했는데 다 박탈한 건 아니다. 그래서 덜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재논의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에 합의해놓고 왜 다른 소리를 하는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재안 합의 잘 된 거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맞서는 상황 그리고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또 맞서는 상황 이렇게 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졌거든요.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점에서 이번에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주말을 거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논의 다시 합시다. 이렇게 민주당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가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입장을 강하게 냈다.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탈당한 선거 그리고 공직자 범죄 수사권 이해 충돌 논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재안에 따르면 4개가 떨어져 나가고 2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4개 중에는 선거 관련 범죄, 공직자 범죄가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이 부분이 뭔가 반발을 불러왔다.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재안의 협상 그리고 이거를 수용한 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군요. 최명국인 권성동. 이거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가져와서 뭔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게 번복이 된 거잖아요. 좀 더 보죠. 자, 윤석열 당선인 뜻 확인 뒤에 180도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었다. 그리고 재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네. 자,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게 좀 언론에서 많이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거를 합의를 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미리 확인해서 해야 됐는데 그걸 확인 안 한 건가? 확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 아니면 당시에 확인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당선인의 생각이 바뀐 건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일단은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특별한 교감이 없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교감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이 중재안에 대한 교감이 없었다고 아. 얘기를 했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인과의 면담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면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일부 되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확인해 보게 된다면 명확하게 중재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완벽하게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생기게 되는데요. 저도 금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오전 예. 긴급 타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일이 진행될 때까지 명확한 합의문 전체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게 잘 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의 설명들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마 의총에서도 이 의총에 대한 추인 과정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이 보안 수사권을 받아내면서 예. 검수완박 법안이 일사천리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과 일부의 소통, 당선인 측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예.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 정도의 중재안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결국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고 있는 지점은 정치인들이 짬짬이 야합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합의안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많은 언론들에서 지적한 게 여야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의 반응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 여론들이 치닫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예. 내고 있는 터라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정 수준의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요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그날 금요일 당시에 인수위의 최지원 수석 부대변인이 관련된 답변을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거에 대해서 인수위는 존중한다라는 한마디만 내보냈어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만약 많은 내용들을 다 충분하게 설득 듣고 보고받았으면 예. 단순히 존중한다는 얘기로 그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검토한 뒤에 추후 별도의 입장이 있으면 말하겠다라고까지 언급했거든요. 그런 면들을 보건대 조금 원내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 발 물러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황상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동안 인수위 또는 뭐 당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알고 있을 테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게 부족했다. 일단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근데 아직은요.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상황이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거, 그다음에 공작 수사 이거 넣자 검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지금 2개만 남긴 건데 더 추가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중재안 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이렇게 번복하는 거는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다.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당 일각 여기는 강경파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강경파들은 이참에 아예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박탈합시다. 6개 다 없는 걸로. 이렇게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재를 했던 국회의장도 참 난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번복하고 재논의 얘기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서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통상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가 다른 경쟁정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고 뭔가 합의안을 갖고 오죠. 그리고 본인은 이거를 좋다. 그러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뭐 추인을 붙이잖아요. 근데 추인 될 때도 있고 추인 안 되는데 추인 안 되거나 나중에 번복이 되면 원내대표가 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신임을 받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무수히 많았죠. 예. 또 중도에 그만두는 원내대표도 굉장히 이게 뭐 많았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있었어요. 예, 지금요. 많이 있었습니다. 중도에 여러 가지 어떤 뭐 나경원 전 대표도 그렇고 박영선 전 예. 대표도 그렇고 중도에 굉장히 자기 당 내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되는 4월 8일 날 예. 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키워드 표현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로 꼽히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요. 아마 빨리 합의한 것은 아마 당선자의 뜻이 협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그 정당 내 합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회를 좀 안정시키면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의 안정기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앞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을 좀 이렇게 같이 품에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네, 했다고 그런 볼 수 정치적 있네요. 판단을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도 좀 난감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자 이런 어떤 그 또 선거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한 수사권 자체도 없다. 물론 권성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수사를 교정할 수 있는 재수사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박탈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지만 국민 일반이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 비리에 대하여 선거 비리에 대하여 예. 전혀 검찰한테 수사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야합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은 주말 동안에 지적이 많았어요. 네, 그 부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민주당이 강성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또 날치기 예. 시도를 하면 예. 오히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미리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오히려 합의해주고 민주당이 그냥. 강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네. 국민의 입장에선 나을 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내에 작용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과연 이제 검수완박 부패 완판 자체가 예. 윤 당선자의 워드 아니겠습니까? 워딩 예. 아니었습니까? 그 워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번 법안의 통과가 과연 매칭이 되느냐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성급한 일방적 판단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었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원내대표가 원내의 논의 속에서 결정하고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같이 만약 이 문제가 재논의 된다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셨잖아요. 뭐 이 얘기를 살짝 붙이신 거네요, 지금요. 예, 한민수 전 수석께서 발언권 요청하신데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뭐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일도 해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 가서 부결되는 경우는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거를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이 부결 다시 원점으로 돌린 거는 뭐 사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시사점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3일 만에 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파기한 거는 명분과 실리를 잃었습니다. 잃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도 당일날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협상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근데 곧 있으면 집권당인데 집권당 대표가 예.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에서 뭐가 잘못되냐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모양새 빠진 일인데요. 예. 저는 여기에서 지금은 당장은 뭐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제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예. 전 좀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점이냐면요. 예. 이분이 뭐 민정수석도 폐지하고 청와대도 안 들어가겠다고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고 한 분이 예. 국회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이 추인한 합의안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번복을 시켜버렸어요. 본인의 그러니까 뜻이라고 좀 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뭐 선거 공직자 수사 어디 하냐 이것 예.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좀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처 범죄수사처 공수처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경찰이 하고 있고 예. 보안 수사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불만이더라도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본인이 나서가지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원들이 합의한 걸 뒤집었을 때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뭐 논의는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 법안소위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뭐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았어요. 뭐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영상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마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 거는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원내 상황에 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제 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랑 당선인께서 이 검수완박 문제 관련해서 좀 의견을 교환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 후보자 임명되시고 지명되고 크게 연락을 하고 한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최인현 변호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죠. 예.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합의를 깨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원칙을 깨는 합의는 깨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그 검수완박 이 부분은 예. 헌법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왜 비판이 나오죠? 결국 현 정권이건 다가오는 정권이건 국회의원들 자기들 면책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것은 깨는 것이 맞고요. 나아가 아까 지금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예. 이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장관 후보한테 후보자. 예. 전화한 것에 대해서 모양이 빠진다고 했는데 예. 현 정부의 지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안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검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말 동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다는데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참 이 사안은 싸움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워낙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재안까지 좀 사실상 파기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쉽게 뭔가 다시 접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뭔가요.